안녕하세요. 소금바우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욱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아주 멋진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해가 드러난 차간 스바르가, 이 고비 사막의 비경입니다. 몽골 여행을 보통 일주일 미만으로 오면은요, 그냥 울란바토르 근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테를지 국립공원에 가서 짧게 초원의 맛을 보기도 하거든요. 테를지가 국립공원이니까 시설이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몽골 자연 비경도 만끽할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고, 아주 캠핑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일정을 일주일 이상 넉넉하게 잡고 오면은요, 젊은이들 사막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몽골에서 사막은 고비입니다. 고비라는 말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비 사막 그러면 사막 역전압과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듄이 이어지는 풍경, 좋죠. 이게 로망이죠. 이게 가보는 게. 하지만은 사막이란 것이 연간 강수량이 250mm 안 되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물이 적어서 수목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하니까 고비 전 지역이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래언덕 듄이 펼쳐진 곳은 어쩌다 있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여기 더르너고비거든요. 더르너고비인데 더르너고비에서 있었거든요. 더르너고비에 있었는데 여기는 관광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보통 관광 포인트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만달고비, 오문고비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울란바토르의 신공항이 울란바토르 남쪽에 생겼거든요. 남쪽 역에 생겼기 때문에 남고비, 우문고비로 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여행이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요 근처를 투바이막이라고 하거든요. 투바이막의 주도 종모드거든요. 보통 고비 여행을 하면요, 첫 번째 일정이 차간스바르가를 갑니다. 차간이란 말은 흰색이란 말입니다. 흰색 차간, 검은색 하루. 스바르가는 불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불탑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200km 내려가면 만달고비가 돼요. 이게 만달고비가 여기고요. 만달고비에서 우문고비, 이제 달란자드가드까지 쭉 한 400km 이상 되는데요. 이 울란바토르에서 한 한나절 가면은 여기 을지트 솜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도 요 길에서 벗어나서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포장도로를 벗어나면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늦습니다. 을지트 솜에 가서 여기 조금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첫날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하면은 거의 저녁나절에 이제 차간 스바르가에 이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몽골의 비경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차간 스바르가는 옛날에 다 밑에 있던 지형이 이게 드러나서 깎여가지고 그냥 침식되어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점토층이니까 아마 대양의 심해, 밑바닥에 있었던 층인 것 같아요. 그 붉은색과 흰색이 쫙 교차되어 갖고 아주 장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기도 하고 저 아래쪽에 가서 보기도 하는데, 지질학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아주 반색할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하얀 탑 같다. 그래서 차간 스바르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여기가 용의 신령이 깃들어진 힘센 땅이라고 여깁니다. 예전에 이제 고비의 왕, 이게 몽골에 우리는 그 왕 하면 징기스칸만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왕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칸 그러는데 칸이 아닙니다. 한입니다. 한인데 약간 기억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 그런다. 한. 각 지역마다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의 한이 이 경관을 감동해 갖고 하얀 성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 서쪽에 한 20km 정도 더 가면은 홀트솜에도 비슷한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 밑 지형이라 상당히 지하자원, 구리, 금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자원 때문에 몽골 사람들한테서 이제 분쟁이 난 기사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요것은 옛날에 거대하고 힘센 수컷 용이 딸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 붉은색과 흰색의 탑이 되었다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간 스바르가 동쪽은 가파르게 그 침식 지형이고요.
퇴적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평원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꼭의 높이가 한 80m, 100m 이렇게 이상 됩니다. 90도 각도로 되어 있죠. 깎아질은 함부로 다니면은 위험합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곤란하죠. 차간소바르가 동쪽 편은 이렇게 이제 가파르지만은 이게 서쪽 편 가파른 지역이고 평원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작은 돌이 퇴적되어 있는 곳을 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가르칠 때 그 강물의 침식과 퇴적 그것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접해지는 거가 이런 지형입니다. 자갈이 쌓이는 것. 강물이 흘러가다가 흐름을 멈추게 되면은 같이 가지고 간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덩어리가 큰 것들은 바로 가라앉을 것이고 덩어리가 작은 모래나 이런 것들은 멀리 갈 것이고 자갈층이 보이는 것은 강 입구였다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이 해저 깊숙한 곳에 있다가 점점 드러나서 가장 최근, 가장 지금과 가까운 시대에 퇴적된 곳이 저기 보이는 자갈층이 되겠죠. 바닷가, 강 입구가 되겠죠. 강 입구층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육지로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파른 지형을 보면요, 여기가 수백만 년 동안 융기와 이 침강이 이제 반복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지형입니다. 융기에서 강 어기로 올라왔다가 자갈 지형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요걸 생각하세요. 여기가 해발 1191m 지형입니다. 돈두고비는 알타이, 고비 산맥이 이어져서 붙어 있습니다. 더르너 고비보다도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구름이 많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홍수가 인가다 생긴다고 그래요. 차간소바르가는 거대한 폭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몇 킬로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봄에는 모래바람, 회오리가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럴 때 이제 가축들이 요 절벽으로 많이 떨어져 죽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 유목민들은 주로 낙타를 키웁니다. 낙타는 바람을 잘 견디고 억센풀과 사막나무 자그모토 잎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름철에 여기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게르를 대여하고 낙타를 이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관광 캠프에 비해서 사호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렴하고 또 고비 유목민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비 여행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